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시험이 꼭 넉 달 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검승부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합격이고요. 만약에 시험이 안 된다. 지금부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요. 자, 마지막에 정말 열심히 하면 합격하더라. 이 사례를 딱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되었어요. 17회 시험이면 지금부터 34회, 17년 전이죠. 예. 자, 요즘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합격 사례가 별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부 다 학원 수업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합격 사례가 많은데요. 자, 이분은 성이 배시예요. 이름까지는 오픈 못 합니다. 나이가 50대 초반입니다. 52, 3 정도. 이분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입니다. 사무장. 근데 이분이 이제 지방에 있어요. 바로 대구 집입니다. 대구 법원 쪽에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데요. 사무장이면 일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일 많아요.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집이 멀어요. 바로 이제 외곽지, 청도 들어가, 청도 소삼 유명하죠. 청도에서 대구 법원까지가 자가운전해도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운전하고 출근합니다. 사무장 일이 많잖아요.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이제 끝나고 또 시내 학원에 오게 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바로 이제 저녁은 먹는 둥 마는 둥 바로 이제 야간 수업 듣거든요. 야간 수업. 근데 이분은 특이합니다. 되게 이제 50대 초반이면 되게 강의실 컸거든, 그때만 하더라도. 항상 교탁, 바로 여기입니다. 최고 앞자리. 늘 여기 앉더라고요. 1년 동안. 특이한 점은 이분은요, 그 바쁜 와중에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결석은 합니다. 근데 이분이 수업 들으면서 제가 늘 바로 책만 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특징이 뭐냐? 늘 졸아요. 졸기 바빠요. 일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수업 듣다가 틈만 하면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업하다가 이거 중요합니다 하게 되면 눈을 번쩍 뜨고 후닥닥 페이지를 찾다 보면 페이지도 못 찾아요. 그런 수업을 들으면 집중이 되겠습니까? 또 이제 수업 다 마치고 10시 반에 집에 가면 그 자정이 다 돼갑니다. 1년을 그렇게 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학원 수업도 늘 졸면서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나도 못해요. 공부를 해도 너무 못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될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변호사 사무장이니까 아마 법대를 나왔겠죠. 근데 자신감은 철철 넘쳐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여지껏 살면서 객관식 1차 시험은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조건 된다면서요. 자신감은 절철 넘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다가 7월달, 8월달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도 똑같아, 패턴이. 오면 졸고, 페이지도 못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일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2달, 9월, 10월입니다. 2달 남았는데 이분은 절실히 느꼈거든요. 야, 이거 시험 안 되는구나. 본인이 느꼈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9월달부터 2달 남겨두고요. 청도에 집에 가서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원래 시험은 붙어야 되겠는데 이대로 하면 시험 떨어지겠어.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딱 2달만 별거하자. 집 나가겠대요. 부인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이제 집을 나와서 딱 2달 동안 시내 학원 바로 앞에 고시원이 있거든요. 고시원 정말 공간도 얼마 안 되고요. 답답합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2달 동안 집을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변호사 사무실에 2달 동안 휴직계를 냅니다. 마지막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전략이 뭐냐, 전략은 좋아요.
무조건 마지막 2달 동안 하면 8주. 그때만 해도 요즘은 시험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치지만은요. 그때만 해도 3주차 마지막 토요일이었거든요. 시험은 딱 7주. 시험은 딱 7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은 뭐냐? 잠자는 시간 빼고 6시간. 나머지 모든 시간은 올인하자. 그래서 전략은 무조건 하루 한 과목입니다. 하루에 한 과목 끝내기. 하루 한 과목입니다. 야, 이거 말도 안 돼요. 민계공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건 예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에 무조건 한 과목 끝내자. 예. 그러면 한 줄이면 한 바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7주라면 7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올인합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합니다. 2달 동안. 예. 정말 승부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드디어 시험장에서 시험을 칩니다. 치는데, 막판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분은요, 민법은 잘했는데, 학교로는 힘들었거든요. 또 17회 때 학교는 어려웠어요. 학교는 보자마자 갑자기 자신감이 다운돼 버립니다. 야, 내가 마지막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시험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1차 딱 치고 난 다음에 가방을 쌉니다. 그러면서 책을 주섬 챙겨들고 가방 챙겨들고 이 시험장을 빠져나갑니다. 들레들레 빠져나갑니다. 왜? 시험 안 된 줄 알고요. 막 교문 밖을 벗어나렸는데 누가 불러요? 아저씨 막 불러요. 누군가면요. 널같이 옆에 앉았던 짝꿍 아가씨였거든요. 그 아가씨가 나가는 걸 보고 붙잡은 거예요. 왜 가느냐? 왜 가느냐? 내 막판에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봐도 1차는 안 되겠다. 1차가 안 될 것 같으니까 2차는 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가서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그런데 아가씨가 끌고 와요. 발장을 끌고 잡으면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 1인에 한 번 치는 거다. 한 번 치는 거니까 이것도 경험이다. 어차피 들었다 쳐고 2차도 경험 삼아 쳐봐라. 도움 된다. 끌려왔어요. 억지로 2차 시험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요. 동차 합격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본인이 1차는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점수를 확인하니까 65점요. 그때 교원 밖을 나갔었더라면 또 2차 시험 1년 동안 또 고생했을 거잖아요. 예. 끌려와서 시험 보는 바람에 2차는 개우턱거렸거든요. 그래서 동착격을 했습니다. 이분 경우는요, 딱 2개월입니다. 이 2달. 예. 1년 동안 늘 공부를 어설프게 하다가, 예. 마지막 2달, 모든 거 포기하고요. 예. 하루 한 과목 끝내자. 2달 밀어붙이니까 동차를 하더래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막판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무조건 합격입니다. 7, 8, 9, 10. 넉 달 남았거든요. 지금부터 올인하시면요, 시험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우리 시험은요, 절대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절대평가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넉 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모든 합격의 당락은 넉 달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강의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강의 순서가 다른 과목은 조금 다를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요약집 다 갖고 오셨죠? 제가 지난주 부탁드렸잖아요. 요약집. 요약집. 그러니까 일단 사무실 빌려오세요. 예, 빌려줄 겁니다. 첫 번째, 요약집. 없는 분은 지금 사무실 와서 필기 안 하고 빌리면 될 거니까 빌려오세요. 요약집. 제가 지난주 알려드렸듯이 바로 문제만 푸는 거 아니거든요. 요약집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이미 이제 그동안에 지난달까지 계속 이런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요약집은요, 다 안다는 전제에서 중요한 키워드, 핵심 단어만 쫙쫙 읽어 나갈 겁니다. 요약집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풀이죠. 자, 문제풀이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런 순서가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1교시, 2교시, 3교시입니다. 마지막 4교시는요, 마지막에 바로 실전 테스트죠. 자, 실전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프린트 받으셨죠? 한 장 받으니까 앞으로 매주마다 한 장이 나갑니다. 문제가 몇 문제? 8문제. 8문제. 그래서 이건 왜 푸느냐? 자, 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약집이나 문제풀이는 처음부터 진도가 나가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진도 하게 되면 뒤에 걸 까먹거든요.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전 테스트는요, 전 범위.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전 테스트는 비록 문제가 작지만은요, 감정평가, 금융이다, 투자다, 뭐 개발이다, 막 섞었어. 그래서 이제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전 범위를 공부하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넓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공부를 병행해야지 균형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도 꼭 필요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한대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도 부탁을 드렸지만은 7월 8월 문제풀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습입니다. 예습. 예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학기론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과목도 미리 그날 진도대로 문제를 미리 풀어봐야 됩니다. 왜 문제를 미리 푸느냐?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고 내가 정답도 맞겠지만 틀린 것도 이렇게 뭘 틀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예습을 해 오셔야 됩니다. 다음에 예습을 해온 다음에 강의를 듣는 거예요. 얘가 두 번째. 강의를 들어요. 그럼 이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요, 집에 가셔가지고 세 번째 복습입니다. 복습. 자, 7월달, 8월달에는 항상 세 가지예요.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요. 삼위일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크기가 다르죠. 얘가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예습한 상태에서 강의 듣게 되면 강의는 훨씬 수월합니다. 강의 들은 다음에 복습하게 되면 복습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다릅니다. 가장 크다 2등, 3등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습을 안 했다 하게 되면요, 한눈에 보이잖아. 공부 효과는요, 합쳐본들 효과는 반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게 되면 몇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입니다. 이거 겁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하루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러면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니까 7월, 8월 달에 세 바퀴가 돌아가거든요. 말이 두 달이지 6개월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7월, 8월 달은 이렇게만 하신다면요, 말이 두 달이지 두 달이 아니다. 실제로는요, 세 바퀴를 돌아가니까 엄청난 양을 공부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습입니다. 예습. 자,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요약집부터 봅니다. 요약집. 자, 요약집 첫 페이지 볼게요. 자, 요약집 첫 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죠. 먼저 첫 1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 일단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가 나와요. 먼저 1번 부동산 개념과 분류. 자, 요약집은요, 진행을 하기 전에 설명을 다 뺄 겁니다. 요약집 보시면서 항상 키워드, 핵심 단어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체크하는 것은요,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빠르게 훑어나가면서 별표하세요. 별표 1개도 있고요. 별표 2개가 있고, 별표 3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약집을 체크하시면서 별표 1개, 2개, 3개를 보실 겁니다. 별표가 붙은 것들은 무조건 A급입니다. 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2개는 뭐지? 2A급이지.
별표 3개는요, 톡톡 A급이지. 그래서 별표 붙인 거는요, 확실히 집중하시고, 별표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단계는요. 다음 단계는, 자,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그래, 별표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동그라미. 어떤 목차라든지 단어가 있으면요, 동그라미 하게 되면 그대로 동그라미 하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지? 밑줄일 거예요, 밑줄. 밑줄일 겁니다. 밑줄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중요도가 별표, 동그라미, 밑줄. 이렇게 체크하면서 빠르게 훑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하시면 빠른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요약집 보시면서 이제 별표, 동그라미, 밑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볼게요. 먼저 4번 부동산 개념이 나옵니다. 부동산 개념은 종합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동안에 12번 나왔다. A급입니다. 자, 1번이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1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나왔네요. 중요합니다. 복합 개념 하게 되면 표가 나와요. 이제 법경기 아시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입니다. 법경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되었겠죠. 그러면 기술적 개념은 첫자 보니까 뭐지? 공자비환. 공자비환. 공자비환자 들어봤죠? 자자만 빼면 돼요. 공자비환 해서 공, 공간, 자, 자연, 위, 위치, 환, 환경. 공자비환 4가지가 기술적 개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은요, 이제 기억나시죠? 시어자가 들어가죠. 시어자가.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시어자가 들어가면 경제적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법률적 개념은요, 협의와 광의 2가지인데요. 바로 협의 부동산이 바로 민법상 부동산이고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다음에 광의는요,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한 것이다. 자, 이상 법경기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아주 잘 납니다. 그러면 법경기에 법경 2가지를 묶어줄래요. 법경. 자, 법경 2가지는 묶어서 무형 적어주고 형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형적 측면입니다. 반면에 법경기, 기술적 개념은 화살표 적어줍니다. 유형, 형태가 있죠. 자, 무형과 유형까지도 구분해야 됩니다. 자, 목차 2번 내려가죠. 이제 법률적 개념. 자, 2번 앞에다가 별표 1개 중요합니다. 법률적 개념은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크게 2가지죠. 1번 협의와 오른쪽 페이지 2번 광의 2가지입니다. 먼저 1번 협의를 보게 되면 민법상 부동산인데 바로 1번 토지와 2번 정착물이죠. 토지는 폐쇄할게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 정착물 동그라미. 동그라미. 정착물은요, 단독 문제만 3번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 나왔다? 17회, 25회, 33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표를 보시면요. 자, 2가지가 있죠. 왼쪽은 독립정착물, 오른쪽은요, 종속정착물이죠. 그래서 얘를 구별해야 됩니다. 먼저, 오른쪽, 독립정착물은요, 기억나시죠? 등기를 하더라. 등기 또는 명인 방법이죠. 따라서 1번, 2번은 등기입니다. 1번 건물 등기하죠. 2번 임목에 대한 등기를 한 경우에 수목의 집단 역시 독립물입니다. 3번은 명인 방법이죠. 명인 방법 가진 수목입니다. 4번을 밑줄 하세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경작 재배하면 독립된 정착물이죠. 즉 농사 짓는 농작물이죠. 이런 것들도 정착물로 보는 것, 바로 독립 정착물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토지 일부로 보는 종속 정착물은요. 1번, 2번이 있죠. 1번 예를 비출합니다. 수목, 교량, 돌담, 제방, 댐, 축대 이런 것들은 등기 안 하잖아요. 바로 종속 정착물이 되고 2번도 미쳐냅니다.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밑줄하시고요. 자, 오른쪽 넘어갑니다. 3번 동산. 동산은요, 정착물이 아니잖아요. 동산하게 되면요, 2번째 줄, 굵은 단어 밑줄 하세요. 가식 중에 수목, 공전화 박스, 판잣집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다. 그리고 또 내려서 굵은 단어 밑줄 하세요. 경작 수확물. 그러니까 추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벼, 배추 등 경작된 수확물은 분리됐기 때문에 동산입니다. 다음에 박스 보게 되면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나옵니다.
자, 구분 기준 보게 되면,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그러면, 먼저, 자, 1번, 물건이 부착 방법이 제거하여도 건물에 손실이 없다. 이런 얘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벽시계 또는 액자, 이런 것들은 동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손상을 준대요. 어떤 게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죠. 손상을 주고 설치하게 되면 정착물로 보는 것입니다. 2번, 물건의 성격. 자, 물건의 성격은요, 중간에 밑줄 하세요.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봐요. 교회에 책글상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봅니다. 다음에 괄호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주물과 종물의 관계도 자, 설명이 나온대요. 주물과 종물은 뭘 말하죠? 주물과 종물. 민법에서 공부하시죠.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열쇠와 자물쇠. 열쇠와 자물쇠. 자, 주물은 주된 물건이죠. 그러면 이제 자물쇠가 있다.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자물쇠가 주물이 되고 열쇠는 종물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문이 있잖아요. 보통 번호판 키 있잖아요. 자물쇠. 그러면 얘가 뭡니까? 주물이지. 그러면 요만한 전자키 있죠. 딱 되면 열리잖아요. 얘는 종물이 되겠네. 그럼 얘는요, 이미 손상을 주고 설치했으니까 정착물이잖아. 주물이 정착물이면 열쇠, 종물도 정착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3번. 물건의 설치 의도가 에어컨처럼요. 자, 밑줄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가치, 정진 목적 밑줄. 이렇게 설치가 된 것들은 바로 정착물로 보더라. 4번이 중요하죠. 4번. 자, 거래 당사자의 관계. 자, 거래 당사자에서 자, 첫 줄 맨 끝에 밑줄 하세요. 임차자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즉, 동산입니다. 빈출. 자주 나와요. 2번 내려갑니다. 광희 부동산은 협의 플러스 뭐? 준부동산. 준부동산 동그라미. 준부동산. 광이 들어갑니다. 1번. 준부동산은 밑줄 하세요. 등기 등록 공시 방법 밑줄. 그러면 기업, 디귿번이 있죠. 예를 들면 기업번, 공장재단, 광역재단, 임목, 선박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게 되면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기가 있는데요. 자동차만 밑줄, 자동차. 자동차를 왜 밑줄에 했을까요? 출시되었으니까. 그러면 자동차에다가 화살표 매마입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어떻게 출시되었지? 자동차의 평가 방법입니다. 자동차는요, 중고 시장이 발달되었잖아요. 뭐죠? 시장성. 그래서 뭘로 평가한다?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자동차 평가는 시장성이다.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시장성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출시된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예외. 얘는 원칙이잖아요. 예외가 뭐지? 바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효용가치가 없는 것. 무슨 말이죠? 자동차를 20년 타다 보니까 연식이 다 돼버려서 폐차 직전이죠. 이때는 쉽게 말하면 고출 가격이지. 그러니까 효용가치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가 아니고요. 바로 해체 처분 가격이죠. 여기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효용가치가 없는 것, 연식이 다 된 것들은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한다. 해체 처분 가격입니다. 쉬운 말로 고철 가격입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자, 밑에 박스 볼까요? 복합부동산. 1번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결합이 되었죠. 그러면 복합부동산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복합부동산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지? 토지와 건물이 자, 일체가 된 게 복합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평가? 일괄평가예요. 복합부동산은 일괄평가를 하게 되고 한꺼번에 얘도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느냐?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복합부동산 평가 출제가 되었어요. 어떤 평가?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 평가는 자, 이렇게 묻죠.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X. 원가법은 틀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 부동산의 분류. 자, 분류하게 되면요. 분류.
자, 분류는요, 그걸 3번부터 내려가죠. 토지 활동상 분류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분류는요, 종합 문제가 무려 16번 나왔어요. 예. 앞에서 봤던 개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분류는 늘 한 문제 나온다고 봤어요. 자, 분류하게 되면 1번, 대지와 택지와 부지가 나와요. 자, 표를 보게 되면 대지, 택지, 부지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택지 동그라미. 세 번째, 부지 동그라미. 택지와 부지는 지문 잘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지는요, 첫 줄 중간에 지목이 대 밑줄, 지목이 대인 토지가 대지가 되고요. 택지는요, 첫 줄 밑줄 하세요. 주상공 밑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공 용도라면 택지가 되고. 다음에 부지는요, 첫 줄 중간에 바닥 토지 밑줄. 바닥에 깔린 땅, 바닥 토지가 부지가 됩니다. 2번 내려가요.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별표 한 개. 빈출입니다. 단독 문제도 2번 나왔습니다. 그럼 후보지는 다 아시겠지만은요, 표를 보시면 후보지는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시 말하면 대분류간 용도가 바뀐다면 후보지가 되고요. 다음에 이행지도 밑줄, 이행지도 밑줄 되어 있습니까?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에서 소분류간의 용도가 바뀐다면 이행지가 됩니다. 자, 후보지와 이행지가 되면요, 여백에다 하나만 적어주세요. 어디까지 출제가 자주 됩니다. 성숙도. 성숙도는요, 개발의 정도를 말해요. 용도가 바뀌는 정도. 두 가지죠. 성숙도가 빠른 경우, 빨리 용도가 바뀐대요. 두 번째, 천천히 바뀐대. 성숙도가 완만한 경우. 두 가지입니다. 자, 용도가 빨리 바뀐다면 장래 용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전환 후가 중요합니다. 전환 후. 그래서 장래 용도가 중요하고요. 천천히 바뀐다면 현재 용도가 중요하죠. 현재 용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지문은 잘 나오고요. 얘를 잘 바꿔서 묻습니다. 바뀐다는 속지 마시고. 3번 내려가요. 필지, 백지. 앞에다가 별표 한 개. 얘도 빈출. 자주 나옵니다. 필지 짝이 되면, 자, 표가 납니다. 왼쪽은 필지, 오른쪽은 획지다. 자, 필지는요, 밑줄이 되어 있죠. 토지의 등록 단위다. 등록 단위 동그라미. 등록 단위. 자, 거기다가 단 한 개 더 적어주세요. 단어가 빠져 있죠. 권리를 구분합니다.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 필지가 돼요. 권리 구분. 그래서 등록 단위가 되고요. 자, 획지는요, 자,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인위적, 자연적 등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대의 토지 밑줄. 핵심 단어는요, 가격 수준 동그라미.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단어가 바로 획지가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4번 나지와 건부지 넘어가죠. 나지와 건부지. 자, 표가 납니다. 기업번 나지 동그라미. 니은번 건부지 동그라미. 둘 다 지문 잘 납니다. 자, 나지는요, 지문 그대로 나오니까 두 줄 모두 그대로 밑줄 하세요. 토지에 건물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부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밑줄입니다. 자, 그러면요, 나지는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오른쪽에 약간의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이렇게 메모합니다. 자, 표준지 적어줘요. 표준지.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죠. 그러면 표준지를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로 나지 상정 평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표준지는 설령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없는 걸로 보고 무조건 나지로 보고 평가해요. 이때 나지 해석이 바로 밑줄 친 두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나지가 말했죠. 방금 밑줄 그었잖아요. 공법상 제한은 받지만 사법상 제한은 받지 않는 맹땅. 이런 토지가 바로 나지의 설명입니다. 건부지 내려가요. 자, 건부지는요, 건물이 있는 토지죠. 이미 아시겠지만 원칙이 뭐라고 했죠? 건부감가. 건부감가가 원칙이고 건부정가가 예외가 됩니다. 자, 문제 풀면서 좀 더 상시
보도록 하고요. 자, 5번 내갑니다. 법지와 빈지. 법지, 빈지는 무조건 바꿔서 모르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면 됩니다. 법지, 밑줄입니다.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밑줄. 어떤 땅이죠? 두 번째 줄 괄호 밑줄입니다. 경사지. 경사면의 토지가 법지가 되고요. 빈지는요, 그대로 밑줄입니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로 해변 토지 밑줄. 그래서 얘는요, 무조건 바꿔서 모르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6번. 자, 표를 보시면 휴한지, 공한지, 유휴지가 납니다. 휴한지는요, 자,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다. 밑줄 하세요. 쉬게 하는 밑줄. 쉬는 토지가 휴한지가 되고요. 공한지는 모두 밑줄 하세요. 도시지역에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가 공한지입니다. 유휴지는요, 놀리고 있는 밑줄. 예.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 노는 땅은 유휴지가 되고요. 자, 맹지는요, 맹지. 맹지는 꽉 막힌 땅이죠. 꽉 막힌 땅인데, 그러면 맨 끝에 여백에다가 하나만 적어줘요. 건축 X.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다음에 대신은요, 첫 줄 끝에 보시면 자루 모양의 토지, 자루형 토지가 바로 대지가 되고요. 8번 내려가죠. 소지. 소지는 밑줄입니다.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밑줄. 9번요. 포락지는요, 포락지. 자, 두 번째 줄 맨 끝에 밑줄입니다. 하천으로 변한 토지 밑줄.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가 포락지가 되고요. 다음에 공지는요, 밑줄입니다. 건물 재배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건물 짓고 남은 토지가 공지가 되고요. 11번. 선화지는 밑줄입니다. 고압선 아래의 토지 밑줄. 자, 한계지는요, 밑줄입니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 밑줄.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 주택의 분류. 주택 분류는요, 먼저 1번 주택법상 분류를 보게 되면 1번 준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1번 준주택은요, 어떤 거냐? 주택에 준해서 지급이 되는데, 따라서 니은번 보게 되면요, 얘만 밑줄 하세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준주택, 주택에 준해서 보는 것이 되겠고, 다음에 3번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자, 몇 세대? 300세대 미만 밑줄.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300 숫자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2번 내려가죠. 건축법상 분류는요, 1번 단독주택, 오른쪽 페이지 2번 공동주택. 자, 그러면요, 자, 단독주택은 네 가지가 있죠. 단독,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인데요. 특히 두 가지의 표를 보시면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요거 질문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자, 2번 밑줄입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 밑줄. 그러면 이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밑줄입니다.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겁니다. 취사는 X입니다. 얘가 바로 다중주택이 되고. 3번 내려가서요. 두 번째 줄 660제곱미터 이하 밑줄. 한 줄 내려가서 3계층 이하 밑줄. 그래서 다중주택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고시원. 고시원이죠. 다음에 다가구주택은 얘가 바로 원룸이죠. 원룸. 원룸 돌리시고요. 자, 다가구주택 원룸하게 되면요. 자, 첫 줄 중간에 3계층 이하 밑줄. 두 번째 줄 660제곱미터 이하 밑줄. 19세대 이하 거주 밑줄. 이러면 바로 원룸, 다가구주택을 말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공동주택은요. 자, 암기되었죠. 어떻게? 연세대 기숙사, 아파트, 연립주택, 세대, 다세대 주택, 기숙사 네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줍니다. 그래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인데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요, 중간에 밑줄 하죠. 660 초과 밑줄. 4계층 이하 밑줄.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요, 660 이하 밑줄. 4계층 이상 밑줄 하시고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다가 지문이 만약에 단독 또는 공동주택이다. 지문은 주로 방금 체크했잖아요. 단독주택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고, 다음에 공동주택은 연립과 다세대인데요. 이런 질문들은요, 지문이 막 나오게 되면요, 한눈에 보세요. 3344. 3층은 무조건 뭐지? 단독주택. 4층은 무조건 뭐지? 바로 공동주택인데 연립이나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3층, 4층부터 먼저 보시면 쉽게 구분이 될 겁니다. 자, 요약집은요,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리한 것만큼 두 번째 이제 문제풀이다. 문제풀이. 자, 지금부터 문제집 보시면 돼요. 문제집. 문제집 봅니다. 자, 문제 2페이지죠. 문제 01번. 학의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문제집. 자, 그러면, 자, 지금 요약집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한 2, 30분 걸렸거든요. 또, 실전 특제도 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집은요, 1번부터 전부 다 못 풉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습할 때는 전부 다 풀어봐야 돼. 풀고, 제가 푸는 강의 문제는요, 뭐지? 대표 문제. 대표 문제가 뭡니까?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여러분들이 다 푼 다음에 제가 대표 문제는 항상 요거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체크. 그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는요. 체크한 것만 보시면 돼요. 복습.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체크. 지금부터 문제집 보시면서 자, 바로 문항수만 동그라미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패스합니다. 체크할 거 없습니다. 3페이지 7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쁘게 하지 마세요. 한번 올려보면 다 버릴 거니까, 그죠? 다음 페이지 8번 동그라미. 다음에 적중 예상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제가 최대한 줄여드릴 겁니다. 얘도요, 한 반으로 줄여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이 반으로 줄여드리면 나중에 복습할 때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동그라미 된 것만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적중 예상 문제 체크합니다. 1번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6번, 다음 페이지 7번, 9번, 12번, 다음 페이지 15번, 17번, 19번, 20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부동산 특성입니다. 기출문제죠. 자,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7번. 다음 페이지 적중 예산 문제예요. 체크합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4번, 5번. 7번. 다음 페이지. 9번, 10번. 여기까지입니다. 체크되었죠? 그래서 제가 반으로 확 줄여드려서 여러분들이 예습 다 푼 다음에 반으로 확 줄여버리면요. 아,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고 좋은 문제구나. 예. 문제를 선별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시면 복습할 때는 다 보지 마. 체크된 것만 보시면 되고 앞으로 8월, 9월, 10월달 계속 요것만 보시면 돼요. 계속. 보시면요. 전체 본원보다 반으로 확 줄였으니까 훨씬 더 빨리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만 보시면 더 효율적입니다. 복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체크된 문제 풀이합니다. 자, 처음부터 볼까요? 자, 3페이지죠. 기출문제인데요. 자, 7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7번은요, 토지 용어입니다. 자, 토지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내요. 그러니까, 자, 요 문제 보게 되면요. 먼저, 자, 네 가지죠. 기억번. 택지는, 자, 주상공 나왔죠. 주상공은 무조건 택지 맞잖아요. 주상공 용도로 이용되거나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다. 주상공 택지 맞죠? 옵니다. 니은번.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앞뒤가 설명이 전혀 안 맞네요. 획지는 말하고 있죠. 키워드가 뭐지? 가격 수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가 바로 획지죠. 그래서 문장이 다 틀렸고요. 획지는 뭐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가리킵니다. X. 디귿번요. 표본지는 지가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자, 이것도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자, 지가 공시를 위한 목적으로서 자, 유사한 토지는 바로 얘를 말하죠. 표준지입니다. 표준지. 표본지가 아니고 표준지 공시가 표준지. 그래서 표준지의 설명입니다. 틀렸죠? X. 리얼번요. 자,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는 토지를 말한다. 택지, 농지지역이 서로 바뀌면 이행지가 아니고 후보지죠. 후보지. 따라서 이행지가 틀렸고 후보지의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은요. 기억번, 택지 한 개만 맞네요. 정답 1번. 정답 1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8번 볼게요. 8번. 8번 보시면. 자,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다. 쉬게 하면 뭐죠? 공지가 아니고 휴한지. 휴한지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가 설명이 맞죠? O가 되고요. 세 번째,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기 한 단위다. 등기 한 단위면 획지가 아니고 필지. 필지죠, 필지. 틀렸고. 네 번째,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 상호간에 다른 지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다. 대분류간 용도병에 맞는 말이죠. 설명이 옳은 지문 O가 되고요. 법지. 법지는 뭘 떠올려? 경사지. 그래서 법지 경사지역이 되면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다. 맞는 설명이죠? O입니다. 자, 옳은 것은요. 두 번째 맹지, 네 번째 후보지, 다섯 번째 법지. 세 개가 맞죠? 정답 3번. 세 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7번과 8번 봅니다. 문제만 보세요. 크게. 뭐가 보여요? 박스, 박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항상 분리는요. 이렇게 박스에다가 지문을요, 4개나 5개를 넣어주고 골라라 해서 분리는요, 박스 지문이 가장 잘 나옵니다. 박스 문제. 그리고 박스 문제는 여러분들이 박스 문제가 학교론도요, 이거 엄청 잘 나오거든요. 박스 문제가. 근데 박스 문제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시면 되게 박스 문제가 강사들이 어렵게 냅니다. 어렵게 되니까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박스는 골치 아프다, 어렵다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 문제가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요, 박스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지가 않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박스가 오히려 문제가 편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적중 예상 문제입니다. 적중 문제. 자, 먼저 1번과 2번은요. 부동산 학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1번, 2번 문제는 아주 가끔 나와요. 아주 가끔. 뭐 한 5, 6년마다, 7, 8년마다 해서 아주 약한 부분입니다. 1번. 부동산 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학은 바로 주변 과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체계화시킨 학문으로서 종합 응용과학이다. 키워드가 뭐죠? 종합 응용과학이다. 맞죠? 뭘 돌려? 법경계를 모두 체계화한 종합 응용과학 맞습니다. 2번요. 부동산 학은 그 성격상 구체적 학문이고 경험 학문이다. 경험과학 맞습니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가상적이고 순수한 학문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3번요. 부동산 학은 한정된 자원에 대한 최고 최선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중시한다. 최고 최선의 이용이 바로 다른 말로 최유효 이용이죠. 최유효 이용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형평성이 아니고 효율성이죠. 그래서 효율적 이용, 효율성입니다. 형평성 틀렸고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틀린 답 3번이 되고요. 4번요. 부동산학은 부산에서 토지에 대한 토양, 토질, 토지의 경고성 등을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토지만 따진다면 자연 그대로죠.
부동산은 자연 그대로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인간과의 관계까지도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개선까지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5번. 부동산학은 부동산의 가치 증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법경기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학이다. 맞는 말이죠. 틀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2번요. 자, 문제 2번도 과거에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학의 연구 분야는 세 가지죠. 결정 분야가 있고, 결정 지원 분야가 있고, 기초 분야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결정 분야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결정 분야는 암기했죠. 뭐죠? 투, 검계 세 가지죠. 자, 결정 분야는요, 스스로 의사결정하죠. 부동산 투자. 내가 어디 투자할까? 스스로 결정합니다. 금융이죠. 내가 은행에 얼마나 융자받을까? 스스로 결정합니다. 개발이죠. 개발도 내가 어떻게 개발할까? 스스로 결정하는 분야, 투, 검계 세 가지가 결정 분야가 돼요. 그래서 박스 보시면서 결정 분야가 되면 투, 검, 개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바로 디귿번 금융 나왔죠. 미음번 개발 나왔죠. 그래서 금융과 개발 해서 두 개입니다. 두 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럼 기업번 부동산 특성은요, 이런 분야, 기초 분야가 돼요. 기초 분야. 다음에 리얼번 마케팅이나 리얼번 평가나 비업번 관리, 마케팅, 평가 관리는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죠. 그래서 결정 지원 분야가 돼요. 그래서 결정 분야하게 되면 투, 검계, 금융, 개발, 정답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6번. 6번부터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